새벽 4시 50분. 남산 능선을 넘어오는 회색빛이 유리창에 닿았다. 윤혜정은 커튼을 반쯤만 열어둔 방 안에서 거울을 마주했다. 칼날처럼 반듯한 이마선, 완벽하게 관리된 백발, 진주 목걸이, 재벌 장모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곧 사라질 얼굴이기도 했다. 사람을 본다는 그 말이 정말일까? 그녀의 속삭임은 날이 선 의심을 품고 있었다. 가계부채, 주가, 인수합병 숫자로 움직이는 세계의 퀸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가 믿은 건 결과였고 사람은 결과를 내는 도구였다. 딸 유진이 데려온 예비 신랑 한서준. 사람을 본다. 환자의 손을 잡아준다. 진료비가 없어도 끝까지 지킨다. 그럴싸한 말들. 그러나 현실은 돈이었다. 우아한 인생을 지키려면 우아하지 않은 계산이 늘 필요했다. 스탠드 조명 아래 분장팀이 조용히 움직였다. 특수 왁스를 이마에 바르고 피부를 칙칙한 그레이로 낮췄다. 광대에 거친 얼룩을 주고 눈 밑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였다. 숱 많은 가발은 지저분하게 헝클어뜨렸다. 마지막으로 냄새를 더했다. 젖은 종이, 오래된 담배, 하수구에서 올라온 듯한 미세한 발효 냄새. 방안 공기가 금세 바뀌었다. 호흡을 낮추시고 시선은 자꾸 흩뜨려 주세요. 분장사가 속삭였다. 윤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다른 생을 입는 순간 같았다. 아침 6시 30분. 혜정홀딩스 마크가 새겨진 검은 승용차 대신 오래된 회색 승합차가 그녀를 태웠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출근 인파. 누군가는 산뜻한 깨끗함으로, 누군가는 피곤한 회색으로 도시와 합쳐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등을 비볐다. 각질과 얼룩을 더해 거칠어진 살결이 연기와 동일선상에 놓였다. 이 게임은 완벽해야 했다. 응급실암. 자동문이 슬며시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멀리서 삐삐삐 모니터음이. 박자를 깔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 가온이 스치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속삭임이 뒤엉켰다. 윤혜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허리를 더 웅크렸다. 걸음은 흔들렸고 시선은 바닥에 꽂혔다. 저 좀 봐주세요. 첫 마디는 아주 낮게, 그리고 조금은 불편하게. 접수창구 뒤를 정리하던 젊은 직원이 슬쩍 고개를 들었다. 곧 눈살이 좁아졌다. 보호자 있으세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 사회사업팀이 9시에 오는데. 그때 말끝에 미세한 냄새라는 단어가 묻어났다. 직원은 최대한 상냥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표정과 어투가 삐걱거렸다. 경비가 다가왔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시면 통로가 막혀요. 밖에서. 그때 한서준이 복도를 가로지르다 멈췄다. 들고 있던 차트를 접수대에 내려놓는다. 시선이 정확히 윤혜정의 손등으로 내려왔다. 오래된 상처 자국, 물집, 얼룩. 그 다음 얼굴, 그 다음 눈. 이분 먼저 안쪽으로 모셔주세요. 간단하고 확정적인 말. 경비가 난처하게 머뭇거렸다. 선생님, 지금 안에 응급 우선입니다. 원칙과 현장이 충돌하면 대개 일머리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는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 딱 한 줄. 최서연 수간호사가 들것을 밀어왔다. 서준은 스스로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손이 많이 차네요. 잠깐만요.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윤혜정은 낯선 전기처럼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것은 들키면 안 될 감정이었다. 다행이었다. 그녀는 실험의 초반부터 동요했다. 비스듬히 눕혀진 들것 위, 커튼 사각. 서준은 청진기를 데웠다. 차갑습니다. 잠깐만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그는 청진기 금속을 손바닥에 비벼 체온을 올린 뒤
가슴에 댔다. 사소하지만 환자에겐 큰 제스처였다. 부정맥이 조금 있고 탈수 같습니다. 수액 먼저 잡을게요. 손등 혈관이 얇아서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말이 차분했다. 전문 용어는 생략하고 핵심만. 진료비는 윤혜정이 일부러 더듬거리자 일단 먼저 안정시키겠습니다. 사회사업팀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은 몸부터 챙기세요. 서주는 미소도 찡그림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일과처럼. 커튼 너머에서 도상욱 부원장의 굵은 목소리가 지나갔다. 서준 선생, 회진 끝나면 VIP 병동부터. 서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눈은 커튼 안 환자에게서 떼지 않았다. 어지러우시면 손 한번 흔드세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윤혜정은 속으로 그 문장을 굴려보았다. 그 세 단어가 오래된 가슴의 빈칸에 들어맞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평생 해주지 못했던 말이기도 했다. 딸에게, 직원에게, 세상에게. 수액이 들어가며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 틈에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든다. 카메라는 어디 있지? 미담 만들려고? 그녀는 커튼 틈을 흘끗 보았다. 카메라는 없었다. 대신 바쁘게 뛰는 사람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환자 몸을 가리는 담요가 더 중요하다는 몸짓들이 있었다. 당 떨어졌을 수 있어요. 이거 드셔도 돼요. 작은 젤리 2개가 침대 옆에 놓였다. 서준의 개인 포켓에서 꺼낸 것이었다. 왜 이런 걸? 환자는 밥 먹는 게 약이니까요. 윤혜정은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능력의 정의에는 이런 사소함의 지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냉정하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 의사는 지극히 사소한 친절로 사람을 설득했다. 그녀는 갑자기 테스트 강도를 올리기로 했다. 고개를 떨구고 작은 신음을 냈다. 가슴이 또 답답해요. 최서연이 다가와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다. SPO 97, BP 130에서 80, HR 102. 선생님, 수치상은 큰 변화 없는데 서준이 말했다. 수치는 정상일 때도 불안 발작이 올 수 있어요. 그는 환자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낮췄다. 불안해지면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숨 쉬는 속도로 같이 하나, 둘,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녀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보며 숨을 맞췄다. 창피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지? 평생 누군가의 호흡에 자신을 맞춰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커튼이 다시 젖혀졌다. 도상욱 부원장이 서준을 불렀다. 선생, VIP 병실 먼저 들러야지. 저분들 시간표 맞춰야 하네. 서준은 짧게 말했다. 여긴 제가 지키겠습니다. 5분만. 5분이 왜 그리 중요해?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손목 시계를 힐끗 본다. 정확히 5분. 그리고 그 5분 동안 그는 커튼 안에 머물러 환자의 호흡을 지켰다. 윤혜정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5분의 가치 그녀가 몰랐던 단위였다. 회의의 5분은 가끔 사소했다. 그러나 환자의 5분은 생이었다. 이제 좀 어떠세요? 당신 진짜 의사 같네. 서준이 웃었다. 진짜 의사 맞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계산했다. 이건 쇼일까, 습관일까, 신념일까? 그 답을 알아내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몸을 떨고 말했다. 저기 오늘 밤은 여기서 잘 수 있을까요? 갈 곳이 없어서. 서준은 잠깐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상 어려울 때가 있지만 사회사업팀 연결해서 오늘은 여기서 쉬시죠. 깨끗한 담요로 갈아드릴게요. 그는 간호사를 보며 속삭였다. 담요, 새 걸로 부탁해요. 담요가 어깨를 덮는 순간 윤혜정은 무의식적으로 울컥했다. 따뜻한 온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도의 온도. 자동문 바깥 도시가 본격적으로 깨어났다. 화물차가
병원 뒤편을 지나고 테이크아웃 커피의 향이 로비를 통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커튼 안 가짜 신분을 쓴 그녀는 처음으로 오늘의 체온을 느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응급 우선 원칙, 망설임 없음. 사소한 친절의 지속, 청진기 데우기, 젤리, 눈높이 호흡. 5분을 지키는 사람, 환자에게. 5분은 생, 돈 이야기보다 몸 이야기. 사회사업팀 연계우산. 테스트는 계속된다. 윤혜정은 눈을 감고 다음 스텝을 구상했다. 봉투를 어디에, 어떻게, 누구의 눈앞에서 떨어뜨릴지.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진다. 과연 이 의사도 그럴까? 응급실 전광판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른다. 도시는 매일 수천 개의 얼굴을 스쳐간다. 깨끗한 얼굴, 피곤한 얼굴,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서울 도심의 아침은 이미 뜨거웠다. 병원 앞 커피숍에서 직장인들은 라떼를 들고 바쁘게 걸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한 노숙자의 걸음은 너무 느렸다. 윤혜정은 자신의 그림자가 사람들의 신발에 밟히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냄새가 관문이겠지. 그녀는 일부러 오래된 담요를 어깨에 걸쳤다. 어제 저녁 병원 구석에서 주운 천조각이었다. 자신의 테스트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함부터 통과해야 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인간의 피, 땀, 불안이 섞인 공기가 밀려왔다. 접수대 앞에는 벌써 10명의 환자가 줄을 서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방향을 틀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속삭임이 스쳤다.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기표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표 대신 낡은 동전 3개뿐이었다. 표 살 돈이 없어요. 간호사는 난감한 얼굴로 다른 직원을 불렀다. 이런 분은 사회사업팀에 연결해야 하는데. 뒤에서 경비가 다가왔다. 어머님, 병원 내에서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반쯤 남은 컵라면 봉지를 품에 안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서준이 걸어왔다. 하얀 가운, 약간 구겨진 셔츠, 피로한 눈빛. 그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본능처럼 멈췄다. 이분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황급히 속삭였다. 선생님 냄새가 심해서요.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서준은 잠시 멈춰섰다가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했다. 위류는 후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처럼 들렸다. 그는 곧장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앉으세요. 어머님,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윤혜정은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이 남자 여전히 흔들리지 않네. 어디까지일까? 간호사 최서연이 새 장갑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선생님, 이런 분들은 기록이 없어서 곤란해요.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새로 만들면 되죠. 이름은 임시로 윤화자라고 하죠. 그 이름은 우연히도 혜정이 죽은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화자, 엄마, 세상 참 이상하지. 검사 결과는 단순한 탈진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이분은 장시간 영양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그녀의 팔에 박힌 핏줄로 향했다. 부원장 도상욱이 지나가다 상황을 봤다. 한 선생, 그 환자 보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접수 기준 안 됩니다. 서준이 짧게 대답했다. 규정은 환자 뒤에 옵니다. 도상욱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승진이 없는 거야, 한 선생. 혜정은 숨을 죽였다. 그 짧은 대화에서 그는 사회의 구조를 한 손으로 거슬렀다.
그게 진심인지 허세인지 그녀는 구분할 수 없었다. 좋아. 그럼 돈으로 시험해보자. 그날 오후 혜정은 일부러 현금 봉투를 가슴에 숨기고 돌아왔다. 그녀는 일부러 로비 의자에 봉투를 떨어뜨렸다. 하얀 봉투 속엔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잠시 후 서준이 지나가다 그것을 주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접수대에 건넸다. 이거 환자분께 돌려주세요. 누가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건 선생님이 보관하셔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는 웃었다. 그게 문제죠. 아무도 모르니까요. 혜정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대사 계산된 건가? 아니면 진짜 믿음인가? 그날 밤 병원 로비 CCTV 앞에서 도상욱 부원장이 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서준이 봉투를 주어 접수대에 맡기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부원장은 비꼬듯 말했다. 보여주기식 영웅주의지. 노숙자 하나 도와준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하지만 그날 이후 응급실 직원들 사이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식사 시간이 되면 누군가 남은 도시락을 깨끗하게 싸서 임시 환자용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환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 시작은 서준이었고 그 뒤를 따라 한 명, 두 명이 움직였다. 혜정은 그 장면을 CCTV 모니터로 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나 하나가 만든 실험이 이 사람들까지 움직였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편한 따뜻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혜정은 병원 뒤편 쓰레기통 근처에 앉아 있었다. 겨울 공기가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남자 진심이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의심하지? 그 순간 병원 유리문이 열렸다. 서준이 담요를 들고 나왔다. 아직 여기 계셨네요. 그는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춥죠? 병원 규정상 이번 반출 금지지만 오늘은 예외입니다. 그녀는 물었다. 왜 예외를 만들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규정은 사람이 살기 위해 있는 거니까요. 혜정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규정보다 사람. 그 문장이 오만한 장모의 마음에 금을 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당신이 진짜 사람을 본다면 나도 다음 시험은 더 어렵게 만들겠어요. 자동문이 닫히며 병원 네온사인 불빛이 담요 위에 반사됐다. 그 빛이 마치 양심의 불씨처럼 깜빡였다. 병원 복도 끝이 형광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윤혜정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 쪽에서 먼저 흔들어야겠어.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서준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속 계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남자를 이번에는 직접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었죠. 오늘은 아침부터 의도적으로 통증을 만들어낼 계획이었습니다. 진통제를 삼키지 않았고 공복에 커피를 마셔 위를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살짝만 긁히면 피가 나올 만큼 날카로운 조각이었죠. 의사가 얼마나 버틸지 보자.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접수대의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또 오셨어요? 어제도 진료받으셨잖아요. 혜정은 일부러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어제보다 더 아파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간호사는 난처하게 다른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회사업팀 연결해 드릴게요. 그때 뒤에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 제가 볼게요.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하얀 가운을 걸친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혜정은 배를 움켜쥐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요. 숨도 막혀요. 그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주저없이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혈압 130, 맥박 90, 체온 정상.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런 통증은 위험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성인 경우가 많아요. 혜정은 짧게 웃었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알긴 하나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진기를 손바닥에 비벼대우고 조용히 그녀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숨 크게 들이쉬세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낡은 옷도 인위적인 신음소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죠. 그녀는 일부러 숨을 고르며 손을 떨었습니다. 돈 없어요. 그래도 진료해 줄 거예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진료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혜정의 가슴에 묘하게 박혔습니다. 검진이 끝나자 서준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약 처방만 드릴게요. 오늘은 병원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거칠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약은 됐어요. 그냥 돈 드릴게요. 수고했으니까 받아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순간 서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도 사람인데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환자가 주는 돈은 제 손에 남으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혜정은 일부러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뭐가 남아요? 세상은 그렇게 안 굴러가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정은 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이건 연기야. 흔들리지 마.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와 마주 앉아 있는 동안 그의 눈빛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그녀의 가면을 흔들고 있었죠. 서준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갑자기 병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응급실로 심정지 환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뛰어갔습니다. 서준도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화자님, 잠시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남자 가짜일 리 없어.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증명받길 원하는 걸까? 몇 분 후 복도 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폐소생 중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틈 사이로 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심박 돌아옵니다. 그 순간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시험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남자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생명을 먼저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를 본 걸까?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은 혜정은 수액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와 함께 이해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녀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다른 가면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엔 세상이 그를 시험하게 될 차례였습니다. 진실은 종종 조용히 태어나지만 거짓은 언제나 빠르게 퍼진다. 하루가 밝았다. 병원 로비의 공기엔 이상한 긴장이 흘렀다. 의사 한서준의 이름이
직원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뉴스 봤어요? 인터넷에 떴어요. 무명의 내과 의사가 노숙자에게 쇼를 했다네요. 착한 의사 코스프레라던데요. 그 말이 도는 순간 서준은 의료진 회의실에서 멈춰섰다. 모니터엔 포털 메인에 걸린 기사 제목이 떠 있었다. 그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원 내 CCTV 확인 결과 노숙자 여성 환자는 며칠째 병원에 상주하며 의사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고 한서준 의사는 이를 의도된 연출로 이용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왔다. 서준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가 떠올린 관계자는 단 한 명 부원장 도상욱이었다. 반면 그 기사를 사무실에서 본 윤혜정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게 뭐야? 그녀가 계획했던 단순한 인간 테스트가 세상의 재벌의 함정 실험으로 번지고 있었다. 기사는 그녀가 노숙자로 위장해 병원에 들어가 의사를 시험했다는 뉘앙스까지 담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몰랐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 명을 시험하려다 세상을 흔들어 버렸구나.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웅성거렸고 직원들 사이에도 귓속말이 돌았다. 뉴스 맞아요? 의사가 노숙자랑 쇼 찍은 거라던데. 아니, 그 의사 진짜 착했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서준은 복도를 걸으며 모두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의 하얀 가운이 오늘따라 너무 무거워 보였다. 그날 오후 병원 홍보팀에서 호출이 왔다. 한 선생, 잠깐 들어오시죠. 회의실 안에는 부원장 도상욱이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세상이 민감합니다. 기사도 그렇고 병원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서준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잠시 진료 중단하고 자택 대기하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슨 조사입니까? 대외 이미지 훼손 여부요. 서준은 피식 웃었다. 의사가 환자 진료한 게 이미지 훼손입니까? 요즘은 이미지가 생명이에요. 당신이 환자를 본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위험하게 한 거죠. 그 말에 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전 브랜드를 치료한 적 없습니다. 사람을 치료했을 뿐이죠. 그 시각 윤혜정은 비밀리에 기자 박유한을 만났다. 호텔 라운지 구석, 아무도 없는 테이블. 기자님, 그 기사 왜 그런 식으로 썼죠? 박유한은 웃었다. 회장님, 클릭이 돈입니다. 시민들은 정의보다 자극을 원하죠. 정의보다 자극.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진짜를 보여드리죠. 그녀는 손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는 제가 직접 찍은 CCTV 복사본이 들어있어요. 그 의사는 쇼맨십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박유한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직접 찍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를 속인 것도 세상을 속인 것도 나니까. 그녀는 기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진짜 이야기잖아요. 돈이 아니라 진짜 뉴스. 박유한은 처음으로 말이 막혔다. 그는 처음엔 클릭수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진심의 무게가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기사보다 강렬했다. 한편 서준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 이토록 쉽게 오해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겠죠.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보도국 기자의 번호였다. 한서준 선생님, 내일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노숙자 환자분이 직접 진실을 밝히고 싶답니다.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노숙자요? 네. 윤하자 씨라고 하시던데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윤하자 그 이름은.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 시각 윤혜정은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나의 실험은 끝났어. 이제는 내가 그를 지켜줄 차례다. 그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9시 인터뷰하죠. 하지만 제목은 이렇게 써주세요. 재벌 장모가 무릎 꿇은 이유, 한 의사에게 배운 인간의 품격. 세상은 한순간에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보다 더 빠르게 죄인으로 만든다. 하지만 진심은 프레임보다 오래 산다. 삶과 죽음은 늘 병원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경계선 위에서 두 사람은 진짜를 마주했다. 새벽 5시 45분. 병원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금속 기구 위에서 희미하게 번졌다. 윤혜정은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며칠째 병원에 머물며 스스로 만들어온 실험이 이제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가 진짜인지 내가 잘못한 건지 이제 나조차 모르겠어. 그때였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다. 심정지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들이 들것을 밀며 뛰어들어왔다. 뒤따라온 남자의 울부짖음이 복도를 울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내예요. 의사 한서준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커피를 내려놓고 전속력으로 뛰었다. 산소 포화도 확인. 제세동기 준비. 명령이 쏟아졌고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투 현장이 되었다. 윤혜정은 커튼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서준의 손이 환자의 가슴 위를 리듬감 있게 누르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계속 압박 유지.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맥박 없음. 제세동 준비. 간호사가 패드를 들이밀었다. 충전 완료. 클리어. B2. 환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들썩였다. 모니터에 여전히 평평한 선이 이어졌다. 다시 CPR 들어갑니다. 서준은 다시 두 손을 포개 환자의 가슴을 눌렀다. 두둑, 두둑 손바닥 아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계속 외쳤다. 살아야 합니다. 들리세요? 당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건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다. 그가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어머니처럼.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선생님, 3분 지났습니다. 계속 5분째입니다. 계속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포기해야. 그 순간 윤혜정이 벌떡 일어났다. 아직 아니야.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노숙자 차림의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달려들어가 서준 옆에 섰다. 제가 할게요. 저도 눌러볼게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제발 같이 해요. 서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상한 결의를 보았다. 좋아요. 제가 리듬 줄게요. 하나, 둘, 셋, 지금. 두 사람의 손이 번갈아 환자의 가슴을 눌렀다.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가짜 노숙자. 그들의 손끝에서 땀과 눈물이 섞여 떨어졌다. 다시 제세동 준비. 충전 완료. 클리어. B. 순간 모니터의 평선이 깜빡이며 흔들렸다. 띠, 띠, 띠. 맥박이 돌아왔다. 맥박 잡혔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윤혜정도 있었다. 괜찮으세요? 서준이 묻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투성이었다. 당신 왜 그렇게까지 해요? 왜냐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럼 그 여자 환자가 죽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래, 저 남자는 진심이구나. 그 순간 환자의 모니터가 안정된 박동을 보이자 응급실 안에 조용한 박수가 번졌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까지. 서준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환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돌아오셨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응급실의 불빛이 조금씩 낮아졌다. 윤혜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서준이 물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아프네요. 그녀의 눈에 비친 서준의 얼굴은 더 이상 시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이제 사람을 판단했던 심판자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의사 선생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알아요? 서준이 미소 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살아있는 환자니까요. 그날 병원은 5분 동안 정지된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5분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한 여자는 그 5분으로 자신의 오만을 치료받았다. 진심이란 건 결국 들키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눈빛은 거짓을 견디지 못한다. 심정지 환자의 응급 상황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병원은 고요했지만 어제의 여운이 벽마다 남아 있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조심스러웠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 새벽의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의사 한서준은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얀 가운을 걸쳤지만 손끝엔 여전히 어제의 감각이 남아 있었다.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게 의사로서의 일상이지 감정은 넣지 마. 하지만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살짝 열렸다. 낡은 외투, 구겨진 모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 윤하자,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아직도 몸이 안 좋으신가요? 서준은 조용히 물었다. 혜정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건 병원비 계산서였다. 이거요, 어제 치료비 대신 내주셨죠?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처리한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접어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서준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손을 떨며 가발을 벗었다. 하얀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구겨진 얼굴 화장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낯설 만큼 또렷했다.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선생님? 서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의 환자였고 당신의 예비 장모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진료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시험했어요. 내 딸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시험이라니요. 그래요. 당신이 정말 사람을 보는 의사인지 아니면 내 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그런데 어제 봤어요. 그 환자를 살리려던 당신의 손에서 난 내 잘못을 봤어요. 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실망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아주 조용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플 때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전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정말 그렇게 말해줘도 돼요? 그럼요. 저도 의사니까요.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게 제 일이죠.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 강한 건 상처를 품고도 사람을 믿는 당신 같은 사람이더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실험은 끝났어요. 이제부턴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서준은 묻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진료실 문 너머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 박요한이 서 있었다. 회장님, 이게 진실인가요? 혜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녀는 기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사 제목, 이렇게 써주세요. 가면을 벗은 재벌 장모, 인간으로 돌아오다. 박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건 뉴스가 아니라 반성문이니까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모두가 조금씩 반성하면 세상은 조금은 따뜻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한 장의 가면이 벗겨지며 두 사람의 인생이 새로 쓰였다. 누군가는 용서를 배웠고 누군가는 믿음을 배웠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세상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날 오후 병원 전체가 술렁였다. 재벌 그룹 혜정홀딩스 회장이자 윤하자 환자로 알려진 여성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놀랐다. 그녀가 그 장소로 선택한 곳은 호텔도 본사 회의실도 아닌 병원 응급실 한복판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플래시 조명 속에서 윤혜정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상징은 단 하나였다. 나는 이 병원의 환자였고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을 고백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다. 나는 한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내 딸의 예비 신랑 한서준이라는 이름의 의사를. 그의 진심을 믿지 못했고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재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가진 게 없던 나를 환자로, 인간으로 봤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그는 내게 의학보다 더 큰 걸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자석 뒤쪽에서 누군가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오늘부터 혜정홀딩스는 병원에 윤하자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돕는 인생의 2막을 살 겁니다. 기자들은 놀라 침묵했고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곧 거대한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그 사이 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서준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조금은 슬펐다. 그는 자신이 구한 것은 한 생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혜정이 서준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다. 순간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그러나 그 장면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건 세대와 신분, 오만과 진심이 화해하는 순간이었다. 의사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돈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도 배웠습니다. 환자는 병이 아니라 삶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걸요.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바로 기자 박요한이었다. 손에는 인쇄된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한 의사의 진심, 재벌의 마음을 고치다. 그는 신문을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만큼은 제 기사가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윤혜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진심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죠. 며칠 뒤 병원 1층 로비 벽면에는 새로운 동판이 걸렸다. 윤하자 기금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 기부자 혜정홀딩스 회장 윤혜정. 취지 의료비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을 위하여. 그 앞에 선 서준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병원이 완성됐네요. 그 옆에서 윤혜정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됐죠. 며칠 후 딸 유진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엄마, 정말 그분이 그 사람 맞아요? 윤혜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사람은 나를 살렸고 너를 지킬 사람이야. 유진은 조용히 서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행복할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병원 앞을 지날 때마다 한 장의 현판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화려한 로고도 기업의 이름도 없었다. 오직 4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사람이 먼저. 그 문구는 누군가의 마음을 바꿨고 세상의 시선을 바꿨으며 한 장모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조용히 환자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렸다. 그 커피 한 잔이, 그 미소가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돈은 통장에 쌓이고 시간은 달력에 쌓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마음에 쌓인다. 그게 바로 인생의 잔고다. 봄비가 내리던 오전, 병원 로비 한쪽에 조용히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다. 윤혜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회장님도 재벌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환자와 보호자에게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라고 묻는 자원봉사자였다. 병원 벽면엔 여전히 동판이 걸려 있었다. 윤하자 기금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 그 문구 아래엔 어느새 손때가 묻은 자국들이 생겨 있었다. 그건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그 문구를 손끝으로 만지며 위로받은 흔적이었다.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그곳엔 한서준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가끔은 지쳐 보였지만 언제나 눈빛은 맑았다. 한 선생님,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서준이 고개를 들어 웃었다. 어머님, 오늘도 출근이시네요? 이제 내 집보다 이 병원이 더 편하네요. 커피는 좀 줄이셔야 합니다. 카페인 과다세요. 그녀는 웃었다. 예전엔 돈에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냄새에 중독됐나 봐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세상의 오만과 오해가 모두 녹아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병원 뒤편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트 한 권을 펼쳤다. 표지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 그
그녀는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나는 한 사람을 시험하려 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고쳐줬다. 나는 가면을 썼지만 그는 내 속의 인간을 봤다. 나는 돈으로 인생을 평가했지만 그는 시간으로 생명을 채웠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이젠 알겠다. 사람의 장고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 순간 멀리서 병원 어린이 환자들이 소리쳤다. 윤하자 할머니. 그녀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얘들아, 밥은 잘 먹었니? 응. 의사 아저씨가 오늘은 도넛 줬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내가 쿠키 만들어 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때 뒤에서 한서준이 다가왔다. 그의 손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오늘은 어머님 차례입니다. 당신이 저희 모두를 살렸어요. 그녀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의 잔고는 무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통장에서 출금 불가 마이너스. 그녀는 웃었다. 세상에 이런 통장이라면 이율은 얼마나 될까요? 평생 100%, 그리고 만기 없음이죠. 둘은 함께 웃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쓴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건 직업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한순간의 온기다. 그날 저녁 병원 현관 앞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기사로, 영상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말했다. 그 회장님 이야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런 병원이 있다면 세상이 좀 살만하겠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그게 바로 인생의 첫 장고예요. 카메라가 천천히 병원 전경을 비춘다. 로비에는 커피 향이, 복도에는 웃음이, 그리고 벽에는 그 문구가 남아있다. 사람이 먼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환자이고 누군가의 의사다. 가끔은 상처를 주고 가끔은 고쳐주지만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서로를 안아주는 마음 하나다. 그게 인간의 장고다.